그리고 브로콜리 씻을 때 어떻게 씻으세요? 그냥 흐르는 물에 그냥 이렇게 대충 씻어가지고 통째로 헹군 다음에 바로 드시진 않나요? 근데 진짜 이건 한 반에 반 정도만 씻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세척 방법은 바로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항암 성분이 있으면 뭐 하나요? 잘못 조리해서 날려버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브로콜리를 어떻게 조리해야 설퍼라판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지 순서대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브로콜리 어떻게 드세요? 아마 대부분 끓는 물에 확 데쳐가지고 초장에 팍 찍어서 한 입 이렇게 드실 것 같은데요. 근데요, 그렇게 먹으면 브로콜리의 핵심 항암 성분 설포라판 절반 이상은 날려버리는 거 혹시 아셨나요? 몸에 좋은 성분은 줄어들고 맛도 없고 식감도 떨어지고 그 와중에 또 사실 초장은 당폭탄입니다. 오늘은요, 그냥 데쳐 먹던 이 브로콜리를 항암 효과 3배, 간해독, 치매 예방까지 할 수 있게 브로콜리의 능력을 100% 끌어올리는 진짜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생은 건강하게 건생TV의 원장 강기림입니다. 본격적으로 왜 브로콜리를 제대로 먹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먹는 이 브로콜리가 그 뽀글뽀글한 부분 있잖아요, 위에. 그거 꽃봉오리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 안에 약 4만 개에서 7만 개나 되는 꽃눈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꽃이 피기 직전에 에너지가 꽉 차 있는 그때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브로콜리 하나에 항암, 간해독, 치매 예방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효과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브로콜리의 중요한 성분은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해독 효소를 켜고 염증을 줄여줘서 심지어 자폐 증상을 완화하는 가능성까지 연구되고 있는 정도예요. 이 설포라판은 특히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작동시키는 단백질이 있는데 NRF2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에 쓰레기 청소부를 깨우는 스위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포라판은 그냥 항산화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클린하게 만들어주는 전원 버튼입니다. 설포라판은 말 그대로 브로콜리의 핵심 무기예요. 근데 그 무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브로콜리가 들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브로콜리 안에는요, 이 설포라판의 재료인 글루코라파닌이 들어있고요. 이거를 작동시켜주는 효소 미로시나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방에 얘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만나면 설포라판이 되는 거겠죠. 근데 언제 만나냐? 우리가 칼로 자를 때, 씹거나 살짝 찔 때 이 세포벽이 깨지면서 두 친구가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설포라판이 짜잔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잘 활용하면 어떻게 되나? 브로콜리를 잘 잘라서 90분 정도만 실온에다가 놔두면 이 설포라판이 3배까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브로콜리는 막 잘라가지고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좀 살짝 브로콜리한테 더 건강해질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우리가 대부분 브로콜리를 많이 먹을 때 끓는 물에 데치잖아요. 근데 이 효소가 열에 약해서 먼저 파괴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브로콜리 씻을 때 어떻게 씻으세요? 그냥 흐르는 물에 그냥 이렇게 대충 씻어가지고 통째로 헹군 다음에 바로 드시진 않나요? 근데 진짜 이건 한 반에 반 정도만 씻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로콜리는 겉에서 보면 멀쩡해 보여도 뽀글뽀글뽀글한 꽃눈이 있잖아요. 흙먼지, 이물질, 그리고 가끔 유기농 브로콜리는 진짜 쬐만한 벌레들도 있어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그냥 씻는 것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해요. 가장 좋은 세척 방법은 바로 물에다 넣고 천일염이나 식초 한두 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브로콜리 거꾸로 퐁당 이렇게 담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브로콜리가 줄기가 있고 이렇게 다 가지잖아요. 속에 공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넣으면 둥둥 떠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넣고 그릇 같은 거 좀 올리거나 아니면 좀 무거운 걸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10분 정도 담갔다가 꺼내셔서 거꾸로 흐르는 물에 흔들면서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설포라판이란 이 항암 성분이 있으면 뭐 하나요? 잘못 조리해서 날려버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브로콜리를 어떻게 조리해야 설포라판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지 순서대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르기. 브로콜리는 자를 때 안에 있던 두 친구가 만나면서 설포라판이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리하기 전에 잘라둬야겠죠. 단 너무 잘게 다지지는 말고 송이 단위로 큼직하게 잘라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향도 지키고 식감도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르고 나서
기다리기입니다. 썰포라판은 잘랐다고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분 내지 40분 정도 실온에 두면 효소가 제대로 작동해서 썰포라판이 충분히 생성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짝 찌기입니다. 썰포라판은 열에 약하지만 브로콜리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익혀 먹는 게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찜기에 살짝 찌시는 거예요. 끓는 물에 넣어서 데친다기보다는 김만 살짝 오르게 해주시는 정도로 1, 2분 정도만 쪄주셔도 충분합니다. 이러면 효소도 살고 썰포라판도 지켜지고 브로콜리에 있는 비타민C나 다른 항산화 성분들도 대부분 보존돼요. 그래서 결론은 자르고 기다리고 살짝 찌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는 최소 2배, 많게는 한 3배 정도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를 어떻게 조리해야 좋은지 알았으니까 누구랑 먹어야 효과가 더 올라가는지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찰떡궁합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K, 베타카로틴 같은 친구들은 지방이 있어야지 우리 몸 흡수가 훨씬 잘 돼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그냥 찌기만 하고 먹으면 흡수율이 좀 떨어지니까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주면 흡수율 도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또 하나는 겨자, 고추냉이 같은 매운 뿌리 채소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미로시나아제 효소 있잖아요. 이게 브로콜리를 익히면서 이 효소가 살짝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추냉이 이게 많이 들어있어. 겨자씨가 또 이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걸 유명하거든요. 근데 얘를 같이 뿌려가지고 먹어주면 이 썰포라판 생성을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항산화로 정말 유명한 슈퍼푸드죠. 브로콜리에는 썰포라펜, 토마토엔 라이코펜, 이 두 가지의 항암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전립선암, 위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더 커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토마토 볶음 아니면 브로콜리 토마토 스무디 이런 거 만들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당을 좀 잡아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또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 브로콜리랑 같이 먹으면 이 심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살짝 볶아서 반찬 만들 때나 아니면 샐러드에 같이 올려 먹는 것도 추천입니다. 자, 이제 몸에 좋다고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나 오늘부터 브로콜리 폭풍 섭취해야겠다. 나 오늘부터 브로콜리 많이 먹을 거야.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음식에는 예외가 있고요. 적당한 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펜 성분이 간 해독을 도와주긴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또 과유불급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 브로콜리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요오드 흡수를 또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으로 많이 먹거나 하루 200g 이상을 매일 먹을 경우 갑상선 기능이 낮은 분들 좀 불편감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찌거나 익히면 당연히 효소가 줄어들면서 이런 작용도 줄어드니까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생으로 매일 많이 먹었거나 먹는 양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좀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칼륨 혈증이 있는 분입니다. 브로콜리는 칼륨이 많은 채소예요. 신장이 안 좋아서 체내에 칼륨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특히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은 칼륨 섭취가 좀 조절돼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브로콜리 섭취 전 꼭 주치의랑 상의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꽤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액 응고랑 관련이 있어서 이 와파린이나 항응고제, 그러니까 혈액이 좀 묽어지게 하는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면 약효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많이 드시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로콜리 알고 먹으면 그냥 채소가 아니라 정말 건강 보약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칼질하고 기다리고 살짝 찌기,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이번 생도 항암 브로콜리로 건강하게 건생하세요.